나라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뭐 이런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공식 만찬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상원의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할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오늘 이걸 샀는데 그러면서 딱 그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막힌 기능이 있고 뭐 디자인 좋고 이런 기능도 갖고 있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제가 시계를 보니까 그게 삼성 스마트워치예요. 자랑할 만한데요, 대통령님께.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외국 지도자들이나 또 외국의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외국이 이렇게 참 인정해주고 또 한국의 발전을 놀라워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정신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외국인들의 인식에 걸맞게 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모범 국가로 한번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말에 택리지라고 기억을 하는데 승리할 승자 있지 않습니까? 네. 승지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승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 승지고 뭐고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큰 전쟁에서 정말 멋진 승리를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이 땅은 격이 싹 올라가 가지고 승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이거 정말 멋있고 좋은 나라다 하는 거는 이 땅이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이곳에 사는 우리 국민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런 제품 뭐 이런 그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정말 믿음직해 신뢰받을 수 있어 그리고 친절하고 참 우정이 깊다 이렇게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땅은 격이 막 올라가서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귀한 생각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그 나라 정상들하고 참 신뢰와 참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고 또 미중일 정상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 많은 관계를 또 그때 갖게 됐으니까 무엇보다도 신뢰 형성을 네.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도 사실은 신뢰가 중요하고 또 사회 안에서 또 국가끼리도 신뢰가 중요하지. 신뢰가 없으면 무슨 뭐를 같이 할 수가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결국 국가끼리의 관계도 하는 것도 실은 사람이 하는 관계예요. 뭐 국가라는 게 따로 어디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거기엔 이제 많은 그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하고도 뭐 또 일본하고도 여러 뭐 협정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룰 수 있었고 네. 또 중국하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뭐 그 어떤 협조적인 또 어떤 때는 의논도 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정상이 나자르 나예프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물론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한국 정세가 어떻다 하는 걸 다 보고도 받고 또 뭐 보도도 있었으니까 다 알고 오셨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지 그 분하고의 정상회담 마지막에 이제 맺은 말을 네. 하신 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아요. 네.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신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도 현직도 정치인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박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그분도 만났었거든요. 국익을 수호하고 또 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어디를 가든지 한국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자신이 보기에 보기 좋았다. 이제 그리고 또 북핵 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제하는 것을 자신은 지지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들과의 일화는 회고록에 이제 뭐 일부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네, 뭘까요? 제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정식 오찬에서 케냐 대통령이 여 케냐에서는 우리 국민이 뭐 이것도 국산을 쓰고 보니까 저 가전제품도 한국산을 쓰고 자동차도 한국산을 쓰고 이거 전부 이렇게 한국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서 이 나이제리아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나이제리아 어떤 작가의 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하면 호랑이는 스스로 호랑이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덮칠 뿐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생각하면 호랑이 생각이 난다. 그 큰 시련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 조용히 세계를 덮쳐서 경제 강국이 됐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재미도 있었지만 좀 한국 얘기니까 상당히 뿌듯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 재미있는 얘기니까 네.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유머 하나를 좀 소개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유머예요. 이제 사투리와 관련된 건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또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What 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What day?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갖고 Mon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뭐냐 네. 왜 그러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에이 마을 버스데이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그 병약한 모습에 맞다. 바로 석방되자마자 가로 세로 연구소 거기서 인터뷰할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그 이후에 직접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고 움직이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남이 전달해주는 소리만 봤는데 그때 박근혜는 너무 병약하고 그다음에 자기 판단력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죠? 힘없고 그러죠? 근데 아니야 지금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이 사상적 그리고 어떤 이 신체적 이 골조가 딱 확보됐어. 완벽한 부활. 여러분 뭐 저한테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박정희 딸이었어. 박정희 딸. 이번에는 우파 상징으로 부활했어.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알려나 이거?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 아니라 우파 상징으로. 응? 그죠? 대한민국 우파 상징.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왜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소회가 딱 나오잖아. 그리고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주변 관계나 대국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딱 나오네. 박정희 딸을 넘어서서 우파 상징으로서의 박근혜가 딱 되더라고.
그죠? 그 여태까지의 그 아바타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는 그 자기 중심도 박정희 딸이 아니라 우파 상징으로서 박근혜? 이 북콘서트를 준비한 중앙일보나 아니면 여기에 그 대응한 유형 하나 박근혜 본인도 알았을까? 자신이 이렇게 변모했다는 걸? 글쎄, 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단합니다. 김희선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멋졌어. 내가 이 양반 대통령 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 탁 부러져. 아, 진짜. 강철은 두드리 쓰고 달랬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윤석열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세계 지정학상으로도 항상 위기가 있는 나라야. 경제, 안보를 우리가 딛고 일어선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국민성 많겠지. 그러나 국민성 가지고 덮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호랑이라고 그렇게 포효하고 폼을 안 잡아. 숨어있고 티 안 내다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희설님 감사드립니다. 노프리런처님 딱 그겁니다. 나중에 벌 받더라도 일단 나라부터 정상화 시켜놓고 나쁜 놈들 잡아넣어라 이건데 나쁜 놈들 잡아놓질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말한 거 이 양반 대단하죠? 이게 바로 이게 지도자의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 때를 계속 어떻게 좀 떠보려고 그렇게 얘기가 아니야. 물론 이제 본인이 그만한 내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봐.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이 북콘서트를 만약에 저 요즘에 북콘서트 말하는 조국이나 이런 애처럼 했으면 좀 섭섭하죠.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중심 딱 됐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내가 알던 박근혜가 아니네 이렇게 했듯이 이 양반이 지금까지 호랑이처럼 딱 욱히고 숨어 있는 거야. 때를 기다린 거야. 이러면서 한 발 다가선 거야 오늘. 그죠? 기도인 이끌어. 호랑이는 덮치기 전까지는 본인이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대로 때가 되면 그래 이 양반이 자기가 나서서 나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정치 들어갈 때도 이렇게 안 했어. 내가 지금도 기억나. 왜냐면 그때가 내가 김문수 의원 보좌관 했었거든. 박근혜 처음 엄삼탁하고 저 대구 달서에서 붙을 때. 당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넣은 거야. 최소원 씨 사위 누구지? 누구지? 정윤회 보좌관 데리고 뚫레 준비 안 됐어. 그러나 이미 수십 년의 어떤 그 인고 속에서 내공이 있어가지고 탁 준비하듯이 이제 오늘 봐봐. 고초를 겪었더니 말이야. 완전 무대 매너도 그냥 끝내주잖아 그냥.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니야. 대한민국 우파 중심. 현재에 있는 그 우파 위기의 해결사 박근혜. 그 이미지 딱 등장한 거지. 나는 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찾아가서 누나 했는지 이제 알겠어. 아는 거지.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되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